여보, 이 파일 뭐야? 몰라. 내 목소리 아닌데. 이거 어머니 방에서 복구한 거래? 파일 이름 좀 봐. 녹음, 며느리, 대화일. 준호는 손끝이 떨린 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휴대폰에서 복원된 낯선 파일. 그 파일 이름은 녹음 며느리 대화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진실이 이제 막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파일을 재생하기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는 평소 휴대폰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전화 받는 것조차 서툴러 했던 분이었습니다. 문자 하나 보내려면 한참을 애먹었습니다. 그런데 녹음 기능을 사용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파일을 남겼을까? 준호는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창밖으론 늦은 오후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낮게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제발요. 그건 분명 윤서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 아내는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었습니다. 항상 조용하고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리는 목소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포와 절망이 섞인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파일 속엔 누군가 문을 세게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방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리고 숨죽인 울음이 겹쳐졌습니다. 작고 가늘게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준호는 처음 듣는 소리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아내 윤서는 일주일 전부터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 날 그녀는 집을 나갔습니다. 짐도 챙기지 않고 그냥 사라졌습니다. 옷장엔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엔 매일 쓰던 핸드크림도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잠깐 나간 것처럼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수군댔습니다. 며느리가 원래 차갑더라. 시어머니한테 거칠게 굴었다던데. 말도 없이 집 나가는 거 보니 뭔가 있었던 거 아니야. 결국 도망간 거 아니야. 준호는 그 말들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도 아내와 어머니 사이가 불편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식사 시간이면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절 때면 윤서는 말수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일이라 생각하며 외면해 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원래 고부 사이가 다 그런 거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넘겼습니다. 준호는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파일 재생 시간은 3분 42초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20초 만에 멈췄습니다. 더 이상 들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마에 식은 땀이 맺혔습니다. 그날 오후 요양보호사 미정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몇 달간 어머니를 돌봐왔던 분이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오전 10시에 방문했습니다. 혈압을 재고 약을 챙기고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미정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님은 아직 소식이 없으신가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정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소리 제가 전에도 들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정의 표정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문 닫히는 소리, 누가 우는 소리. 처음엔 TV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꾸 반복되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면 어머님은 아무 일 없다고 하셨어요. 그냥 문이 오래돼서 소리가 난다고. 준호는 미정의 눈빛을 피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모님은 항상 조용하셨어요. 말씀도 많지 않으시고. 그런데 가끔 눈가에 멍이 있으셨어요. 제가 물어보면 문에 부딪혔다고 하셨죠. 저는 집안일이라 생각했어요. 말릴 권리도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 파일을 들으니까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그때 뭐라도 했어야 했는데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매번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외면했어요. 그게 제일 후회돼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보면서도 외면했습니다. 편한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파일명은 녹음 며느리 대화이. 재생 시간은 5분 17초였습니다. 이번엔 더 뚜렷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이걸 듣게 된다면 제 말 좀 믿어주세요. 완전히 무너진 윤서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호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애써 모르려 했던 모든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거실에서 들리던 날카로운 목소리. 내가 뭘 제대로 하는 게 있어. 밥도 제대로 못하면서. 방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 쾅쾅쾅. 식사 시간마다 굳어있던 아내의 표정. 젓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밥을 삼키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못 본 척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 내가 개입하면 더 복잡해질 거야.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날 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감히. 이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내 아들만 아니었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탁자 위의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윤서의 작은 신음이 들렸습니다. 아, 짧고 억눌린 소리였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화면에 금이 갈 것처럼 세게 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초,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남긴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아무도 제 말을 안 믿어요. 모두 제가 나쁜 며느리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정말.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그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윤서가 조용히 말했던 날. 여보, 나 좀 힘들어. 그는 대충 넘겼습니다. 누구나 힘들어. 조금만 참아.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준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윤서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새벽 4시 그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돈된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조용함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이 숨겨져 있던 공간, 누군가의 비명이 묻혀 있던 곳. 다음 날 아침 그는 모든 파일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내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진실을 밝혀주세요. 요양보호사 미정도 함께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느꼈던 이상함을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자주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모님 팔에 멍이 있었어요. 어머님은 제가 오면 항상 방문을 닫으셨어요. 뭔가 숨기려는 것 같았어요.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웃들의 증언도 다시 모았습니다. 사실 그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자주 들렸어요. 밤늦게 문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근데 며느리가 문제라고만 생각했죠. 시어머니가 착해 보이셨거든요. 밖에선 항상 웃으시고 인사 잘하셨어요. 모두의 선입견이 진실을 가렸던 것입니다. 누구도 안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편한 쪽의 이야기만 믿었습니다. 일주일 뒤 준호는 윤서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일기처럼 적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내가 얼마나 도움을 청했는지, 이제야 알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윤서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수소문 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천천히 진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잘못 봤네. 그 며느리가 피해자였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준호는 마지막 파일을 다시 한번 재생했습니다. 세 번째 파일이었습니다. 녹음 며느리 대화 3. 이번엔 윤서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제 떠나려고 해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아요. 누군가 이 파일을 듣게 된다면 제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알아주세요. 저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었고 누군가가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걸 잊지 말아주세요. 윤서의 목소리가 작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먹으로 눈을 닦았지만 눈물은 계속 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늦었지만 너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할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는 누군가 외면받지 않도록. 파일은 끝났지만 여운은 길게 남았습니다. 가장 늦게 들리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반드시 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이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침묵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밝혀야 할 때입니다. 누군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더 늦기 전에